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우리 또 2주 만에 모여가지고 또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딱 시작한 딱 느낌이죠. 완전 덥고. 오늘 정말 더웠어요. 오늘은 오늘 더웠어. 창문을 열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 지금 녹음하는 게 6월 30일 토요일 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가 거의 질기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밖에 후덥지근하죠. 네, 네, 더워요. 에어컨이 그냥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여름 시작. 그래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얘기해 볼까요? 뭐 했지? 당신? 아, 유엔 다녀왔잖아. 네, 맞아요. 저는 네. 애들 방학이 시작해서 이제 뭘 할까.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애들 썸머 캠프 같은 거 안 보내거든요. 그냥 방학 때라도 좀 놀으라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퍼져 있고 이러라고 그냥 안 보내고 대신에 타운에서 하는 스윙팀 하고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다 뛰쳐나가서 다 수영하고 오는데 뭐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엄마가 데리고 나가는 그런 뭐 말하자면 현장학습 그런 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애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언니가 좀 수월하시겠어요? 진짜 훨씬 수월하고 심지어 이번 주는 우리 둘째 아이의 친구가 데리고 나갔는데도 뭐 전혀 너무 잘 다니더라고. 잘 걸어 다니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유엔을 갔어요. 근데 유엔이 그 투어하는 가이드 투어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거의 15분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15분인가 30분 간격으로 있고 한국어 관광 따로 있고 만다린 따로 있고 영어 있고 한국어도 있구나. 네, 한국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기문 전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영향이. 뭐 있겠죠. 영향인가? 그래서 그거는 미리 티켓을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살까지는 뭐 11불 그리고 13살 60세 이하로는 15불이었는데 18불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되게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고급 정보예요, 언니. 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서비스 차지 해가지고서는 미리 표를 끊어서 가는 거예요. 그날 가기 전에 그 주변에 저는 주차장을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냥 공영 그 맨하탄 주차장이 아니면 유엔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유엔 주차장은 일반 관광객은 못 들어가고요. 그 주변에 그냥 주차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략 한 5시간, 6시간이면은 한 25불에서 30불 정도면은 되게 많이 안 비싸네요. 사실은 20불인데 우리 차가 미니밴이어서 30불이었어요. 가격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아예 넣어놓으면은 그냥 맘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스트리트 파킹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차장 하나 미리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돈을 미리 내놓고 그럼 다 이렇게 요즘 같은 때는 바코드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야, 언니 준비성이 아주 딱딱딱딱. 왜냐면 나 혼자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원래 구름 따라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려니까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다니면은 내가 나중에 애를 업고 다닐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야죠. 해서 이제 가서 파킹을 해놓고 그리고 애들 점심 먹이로 주변에 또 미리 좀 설치를 해가지고 상하이 음식을 잘 하는 데로 갔어요. 근데 그냥 괜찮았었는데 정말 상하이 음식을 하는 데였는지 그 특유의 향신료 알아요? 입이 혀가 얼얼해지는 그 향신료. 수슈안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 약간 매운 향신료인데 근데 이게 희한한 고춧가루 매운맛도 아니고 아니에요. 약간 페퍼에 가까운데 혀가 얼얼해지는. 애들 어떻게 먹었어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딴 거 먹었나?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먹었어요. 저도 한번 그거 먹으러 갔다가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건데 같은 곳인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저는 딱 한 점 먹고 그다음부터 처음에 못 먹었어요. 아예 너무 그 향이 너무 세서 기름 같은 맛이 맵고 좀 되게 특이하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혀가 약간
마비가 마비되는 되는 느낌, 것 같은 톡톡한, 느낌. 톡톡 쏘는 느낌도 좀 나고, 예, 희한한 맛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큰애들은 그래도 먹었는데 막내가 좀 많이 못 먹었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을 갔더니, 유엔의 이제 가이드들이, 대략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한 타임당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을 다 돌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몇 개국의 나라가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회의하는 컨퍼런스 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거는 정말 안에 UN 마크 걸려 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거 말고 다른 회의실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회의실은 뭐 덴마크에서 선물한 거다. 뭐 이러고 또 다른 회의실은 또 어디에서 선물한 거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특이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솔직히 유엔이 뭔지 잘 몰랐었었는데 가서 보고선 이런 일을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다 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건지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워낙에 좋고 뭐 루즈벨트 아일랜드 보죠. 루즈벨트 아일랜드 보이고 우리 프리덤 그 파크 프리덤 파크. 네, 거기 루즈벨트 아일랜드 끝에 있는. 맞아요. 거기 하고 마침 간 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 여기 가봐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네. 원래 서울 살면 63빌딩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애들이 데리고 갔었었는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911 메모리얼 를 한번 데려가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언니 요 근래 혹시 그 밑에 내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911이요? 네. 아니요, 가보네요. 그거 진짜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네. 어떻게? 그냥 새로운 건물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되게 많이 변했어. 그 옛날에 다운타운 그 월스트리트 그쪽이 파이낸셜 디스트릭이 아니야.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는 나는 메모리얼은 못 가봤고 그 주변은 가봤거든요. 일 때문에라도 가봤는데 예전에 그 트윈 타워 있고 막 그랬을 때 그 월스트리트이 아니야 더 이상. 많이 변했어. 더 높아졌어요. 그냥 뭔가 느낌이 더 화려해지고 더 반짝거리고 더 높아지고 새 건물도 많이 올라오고. 예. 저 옛날에 미국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산 곳이 다운타운이거든요. 제 학교 기숙사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한국의 여의도도 그럴까? 딱 저녁 8시만 넘으면 없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지. 정말 같은 곳일까 싶을 정도로 180도 딱 바뀌게 낮에는 막 진짜 그 양복부대 사람들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 6시, 7시 딱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은 안개처럼 확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검은 약간 무리들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가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뭔가 되게 검은 무리라고 하면서 그 어떤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왜 그 콤리스들 보면은 머리부터 이렇게 검은 이렇게 뭐 쓰고 다니잖아요. 약간 그 거적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트를 몰고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그게 너무 놀랬던 거예요. 막 낮에는 그렇게 화려하다가 밤에 되면 그 사람들은 싹 사라지고 그 카트끈 거적을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들이 쑥 나타나면서 여기저기 골목골목 그 코너에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늦게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너무 처음에는 무섭고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너무 낯서니까 저 사람이 뭐 홈리스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난 또 동방 예의 지국에서 왔으니까 괜히 내가 빨리 걷고 막 괜히 쫀 척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기분 나빠할까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의식 안 하는 척 표정도 굳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걸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병을 던졌어요. 어머!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울면서 뛰었죠. 이러면서 정말 기숙사 문까지 미친 듯이 병을 던져? 그냥 사람이었구나. 살짝 정신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8시도 아직도 그냥 늦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그 시간에 그 다운타운은 모든 걸 다 닫아요. 왜냐면 뉴욕은 never sleep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 다운타운은 슬립을 하더라고요. 다운타운은 분위기 되게 달라.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 보통 거기는. 듀앤리드 같은 것도 여기면 10시, 11시까지 안 닫잖아요. 거기는 다 닫고.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약간 도시 같아. 그쪽. 약간 고담시리 이런. 맞아요. 네, 좀 공상과학에 나오는 도시는 서울이지.
그런가요? 서울의 그 화려한 조명과 뭔가 범죄의 도시, 막 약간 그런 바람 불면서 그 다운타운을 돌아가고 막. 다운타운을 그 안개 낀 날 보면 진짜 고담스리 같아 정말.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변했어. 우리 또 갔다 와서 또 어땠는지 같이 얘기를 나눌게요. 그래서 그럽시다.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려고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려고요. 뭐냐면요, 그 자유의 여신상 밑에 가버너스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캠핑을 할 수 있게 오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텐트를 가져가서 하는 캠핑이 아니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하얀 천막 같은 거, 유목민 같은 하얀 천막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샹들리에도 있고 있잖아, 이렇게. 어머, 럭셔리하네요. 침대도 되게, 있고. 럭셔리하고 값도 그렇게 비싸요. 아, 그렇게 비싸 보여요. 딱 보니까 네. 지금 벌써. 그래서 이제 예사롭지 않네요. 네, 이 여름하고 이제 가을 시즌만 할 수 있게. 그리고 다 무조건 페리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지나갈 수 있게. 이미 다 차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사실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해보시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비싸요. 근데 보통 가격이 1박이 거의 5스타 호텔 1박이야. 그죠? 4, 왜? 500불? 아니 근데 그리고 600불 넘어요. 600불, 700불. 오. 근데 성인 2명이 가면 한 200불. 조그만 데는 네, 그렇게 할 갈 수도 수 있는데 있어요. 패밀리가 가려면 패밀리가 가려고 그러면은 한 600불 정도는 들더라고요. 많이 그러다가 비싸네요. 네, 내가 가보려고 찾아보다가 에잇 그러고서는 그러면 다이닝 같은 것도 있겠네. 음식점, 네. 레스토랑도 있고. 네, 있고 밤에는 무슨 스몰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섬에서 그리고 밤에 그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자유의 자는 여신상이 딱 이렇게 불을 켜고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저쪽으로 맨하탄의 야경이 쫙 보이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하룻밤 자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인생에 한 번 경험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없을 때 가보시고 싶은 분들은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페셜 이벤트 이런 데서 해도 되게 재밌겠다. 네, 그걸 뭘로 찾아야 돼? 구글에서 그냥 거버넌스 아일랜드 캠핑? 네, 캠핑 그렇게 찾으면 돼요. 캠핑 그렇게. 네. 한번 아이 없는 분들은 물론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다 이렇게 비용도 다 내시고 가서 너무너무 재밌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없으신 분들도 가가지고서 로맨틱하겠다. 로맨틱하게 가가지고 놀고 즐거운 밤 보내고 거기서 애기 만들어 언니 19금 토크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을 가보노라고 지우고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는 여름방학 스타트를 끊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엘리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 2주를 저는 지난 2년 같이 지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 온 이래로 가장 바쁜 2주를 보내지 않았나.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큰일 나. 네,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일단 화장실을 못 가고 못 먹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먹으면 100% 다 체하고 어머. 화장실을 못 가고 그래서 되게 조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엘리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제가 안 그래 보여도 언니 예민 덩어리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자갈도 씹어먹게 생겼는데. 평소엔 자갈 씹는데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물도 못 넘겨요. 어머, 이렇게 어떡해. 또. 근데, 일단은 이제 회사에 좀 레드라이트이 켜져가지고, 우리 진장님께서, 회사 진장님, 회사 오너님께서, 디자이너 소집, 해가지고 거의 한 3일을 디자이너들의 그 초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 디자이너가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8명을 딱 데리고 알린 피셔의 알린님께서 오너가 나는 너에 대해서 뼛속까지 알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의 모든 걸 다 그분께 까발렸죠. 나도 나를 알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누구니?부터 시작해서 넌 어떤 시점에서 영감을 받고 뭐 정말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그런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런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저한텐 그 모든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 영어니까. 근데 그치. 뭐 예. 그게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뭐 회사에서 늘 하던 뭐 그런 내 디자인을 말하거나 이런 건 저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막 이렇게 한국말로도 하기 힘든 내 자기소개 그 뭐 내 이름은 누구고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깊은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국말로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언니. 어색하고. 네. 근데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쟤도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잘 넘어가고 그래도 그러니까는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 달성도 그분께서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별로였지만. 그래서 엘리에 대해서 많이 아셨구나. 오너님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걸 했으며 지금까지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뭐 나는 미국에서 유학생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알게 돼가지고 나름 그냥 끝나고 나선 되게 흐뭇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 혼자서 막 졸이고 마음 졸이고 또 준비했었어야 됐고 막 이런 게 좀 많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게 일단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이드로 저는 계속 집을 찾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저희 집주인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주인은 저한테 나가라고 푸시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는 집을 팔 거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너도 슬슬 준비해. 언지를 준 거였는데. 언지를 준 거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제가 집을 팔 거니까 전 단순하게 그럼 내가 빨리 집을 빼주는 게 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제가 꾸며놓은 그 집 그 자체로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좋았나 보죠. 네, 뭔가 그런 제가 꾸며놓은 그런 느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짐은 빼지 말라고 나한테 이사는 하되 그럼 야 너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럼 너 이사해 근데 짐은 빼지 마 이래가지고 진짜 재밌는 사람이다 진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3일 만에 결정하고 이틀 만에 짐을 싸고 하루 만에 나가서 오늘 이렇게 살아 돌아왔죠.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아까 텍스트 했거든. 너무 힘들면은 오늘 녹음 안 해도 된다고 내일 해도 된다고 했더니 엘리가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라면서 차라리 오늘이 낫겠다. 네, 오늘 벽 짚고 걷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 많이 힘들긴 했는데 정말로 뭐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니 스스로 되게 신기할 것 같아. 3일 신기했어요. 만에 결정해서 짐 싸서 이사까지 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3층 저희 집이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집은 3층이었는데 2층으로 이제 딴 아파트 2층으로 갔는데 3층을 계단으로 이제 그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한 30번 하니까 오늘 못 걷겠더라고요. 벽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올 때. 우리 엘리가 부쩍 헬쑥해서 왔답니다. 간만에 광대뼈가 보이네요. 아무튼 그런 또 2주 동안 전 이사도 했고 아버지가 이제 마음 심적으로는 좀 고생을 했던 게 아버지가 병원에 한 3일 입원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중간에 심적으로 또 정신 없었고 그래도 좀 몸이 바빠가지고 좀 덜했겠다. 네, 아무래도 많이 안 그랬으면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우울했을 텐데. 네. 싱숭생숭하면서 싱숭생숭하고 걱정되고 한 번에 2주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서 정말 감쪽같이 지났는데 오늘 이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2년 같네요. 딱 2년을 살다 온 느낌. 아빠 차. 네, 우리 아빠 차 폐차 시킨대요. 근데 어쩐 일로?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의 잔소리와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제 더 이상 운전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항상 그렇게 파킹만 해놓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솔직히 매번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비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요즘 차를 쓰다듬고 계세요. 파시는 그날까지 쓰다듬고 같이 대화하고 네, 안쓰러워하고 팔 떨어진다고 폐차시킬 때 막 이렇게 왜 얘가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러면서 이게 문짝 떼고 막 이럴 때 면서 아니 그거 한번 팔아보시라고 그러지. 근데 아버지 곱게 쓰셨을 텐데 그죠? 아니요. 이거 반전인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그거에 몇 년도에 사셨다 그랬대? 90? 한 15년 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이었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또 외제차다 보니까 부품 뭐가 이제 되게 아픈 게 많은 아이예요. 네. 얘가 원래 유럽차 좀 지나면 아픈데 많아. 아픈데 많아서 근데 또 이렇게 아픈 아이가 또 하필이면 유럽 아이라 부품만 교체하는데 또 돈이 쏟게 되죠. 네, 그러니까 외제차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면허도 없어서 뭐 할 말도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 나름대로 그 컬렉터들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근데 일단은 좀 깨끗하게 써야지 그 컬렉터들이 저기 사지. 맞아요. 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사는 사람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얘가 근데 산다고 이게 왜냐면은 막 우는데 달릴 때 달릴 때 울어요. 막 어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언니. 인데 막 문도 무겁고 난 참 싫어요. 막 이 차에서 막 그 홍삼 냄새 나고 아빠 홍삼 캔디 한참 드실 때니까. 근데 막 아이 이러면서 달려요 맨날. 혹시 살 사람 있으면 문의 주세요. 싸게 드릴게요. 안 사시면 어차피 폐차당하는 차니까. 참고로 폐차하시기 전날 아빠 거기서 주무신대요. 진짜 그 차를 사랑하셨나 보다. 우리 엄마도 옛날에 우리 엄마가 산 첫 차 중고를 팔 때 엄마가 새 차를 사서 쓰다가 이제 차를 바꿀 때 참고로 우리 엄마도 시를 적어가지고 가서 차 앞에서 그 시를 읽어줬어요. 네, 헌시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는 뒤에서 완전히 뒤에서 헐.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도쿄 오빠가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도 그러셨구나. 남자들은 그런 게 첫 차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저 옛날 엑스 남자친구도 차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뭘 했더라 에메랄드 그린 실버 이상한 이름이 있었어요. 실비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잘 차와 하시고 좋은 아름다운 이별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아름답게 이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편찮으시고 또 보냈다고 또 서로 하시고 울고 이러면 제 마음이 아파요. 우리 도쿄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별다른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있었나 내가? 근데 좀 약간 지쳐 보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뭐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별거 없지 뭐 사는. 그렇죠. 왜 별거 없어 별거 있지? 별거 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다. 그거 뭐지? 장기하 노래 별거 없이. 별일 없이 산다 아니야? 별일 없이 산다. 맞아. 별일 없이 산다. 당신은 장기하 콘서트도 갔다 오지 않았니? 갔다 왔어. 별일 없이 산다 뭐 그런 거 있는데. 별일 없이 산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별일 있게 살지만 그래도 괜찮다. 네, 저도 별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끝나니까 이제는 좀 술이 필요해요. 취하고 싶어요. 오케이. 접수. 마셔. 네. 그래서 우리의 2주는 이렇게 별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살고 있다. 네. 잘 살고 잘 살고 있다.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 2주 동안 달아주신 답글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데 올려주신 답글을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 팟빵에 6월 18일 날 올려주신 프랜신님의 답글 우리 엘리가 읽어줄래요? 네. 프랜신입니다. 어제는 딸아이랑 뮤지컬 위키드를 봤어요. 공연장은 샤롯데 서울보다는 못했지만 공연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서는 못 봤던 공연 도중 자꾸자꾸 핸드폰을 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덤보 쪽만 가면 뉴욕 미션 완료예요.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알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파란 나라 한국은 21일에 돌아갑니다. 다음 소식은 더더더 파래진 서울서 올리고 싶네요. 건축돌게 출석합니다. 끝! 이라고 네. 프랜시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우리 프랜시님 답글 읽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음악이 막 떠올라요. 막 위키드, 뮤지컬 위키드 음악도 떠오르고 뭐 파란 나라니까 파란 나라를 보고 아니 그 음악도 생각나고. 그럼 돌아가셨겠다 한국 지금은. 네, 지금 한국에서 들으시겠네요. 프랜시님. 그러게요. 뮤지컬 위키드 너무 재밌었죠. 재밌지. 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봐봐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노래들도 다 너무 잘하고 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워낙에 오래된 극장들에서 완전 좀 너무 허름하거든요, 진짜. 근데 가수들의 그 액팅, 노래들이 그 모든 걸 다 커버하고도 정말 남아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들이 많아서 그거를 더 이렇게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람들의 공연 예절? 공연 예절이 정말 삐삐삐 막 진짜 F 막 삐삐 막 이러죠. 너무 진짜. 자유로워서 그러나 사람들이? 아니 자유로운 게 아니고 예절이 없는 거죠. 촌스러워서 그래요. 촌스러워서 네, 매너가 없는 거죠. 정말로. 확실히 우리나라가 더 예절 교육에는 네. 워낙에 그런 예의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가? 왜 우리나라는 왜 교수님 앞에서 껌 씹거나 이런 거 못하잖아. 여기 그죠? 애들은 좀 더 자유로워요. 그냥 껌도 씹고 밥도 먹고 어떤 애들은 수업 들으면서. 아니 근데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은 이 공연장에서의 문화는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로. 저는 극장 같은 데서 여기 사람들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는 게 살짝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잖아요. 약간 내가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런 바디 랭귀지가 네, 여긴 사람들은 진짜 늦게 들어왔는데도 허리 꼿꼿이 그냥 세우고 꼿꼿이 세우고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 서 있고 뒤에 사람이 뭐라 맞아. 그렇다고 또 뭐라 하지도 않죠. 여긴 잘 그런 걸로. 맞아. 왜냐면 나도 다 그 사람들도 그럴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브로드웨이 쇼여서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은 브로드웨이 쇼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뉴욕으로 여행을 와서 돈을 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실제로 뉴요커들이 보는 공연이라기보다는 관광을 온 사람들이 보는 공연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뉴욕에 여행 오는 게 자기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잖아. 뉴욕으로 여행 오는 게. 나는 그 말에 이렇게 딱히 어그리하진 않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뉴저지에는 로컬 그런 음악 콘서트나 공연 가보면은 거기도 그러나? 네. 아주 매너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모이고 이러면은 정말 그냥 너무 대놓고 막 비디오를 다 찍고 이래가지고 되게 언짢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공연 문화, 그러니까 공연 예절, 공연을 즐기는 그 예절이 굉장히 참 그죠? 그렇다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여긴 종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종교도 우리나라는 교회든 성당이든 갈 때 어느 정도 예절, 그러니까는 복장 예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미사나 뭐 예배 중간에 들어갈 때 그런 예절도 어쨌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수준에서의 예절은 지킨다. 공공시설 뭐 쓸 때나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제가 성당에 가끔 가면 뭐 미사 도중이든 언제든 그냥 가운데 문 딱 열고 주교님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참 미사 중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되게 낯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좀 매너가 네. 거시기해요. 그죠? 에헤이. 우리 LU 원독 들으시는 우리, 식구들이라도,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공연장에 가서 핸드폰을 킨다거나, 뭐를 막, 녹화를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한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가 가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돈 내고 와가지고선 보는 건데, 그죠? 이왕이면 다 즐겁게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18일 레인 세븐틴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건축도끼 빈자의 건축 출첵합니다. 아빠 이야기도 듣고 숨 넘어가게 웃으시는데 좋네요. 두 분의 아버님들도 개성이 강하시고 재밌게 듣고 가요. 고맙습니다. 우리 6월 19일 HWI 님이 올려주신 거 우리 도깨 씨가 읽어주실래요? 2위 그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 저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같은 아이디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2위. 이휘님. 예, 2위. 건축도끼 빈자의 비약을 출첵합니다.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 뭔가 건축이 철학적, 예술적으로 느껴졌던 방송이었어요. 정말 도깨님 책 내주셨으면. 법률팀이랑 검토 중이라니까요, 지금. 법률팀. 없는 법률팀이랑. 몇 년 전부터 오픈하우스 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건축 공간을 개방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가을쯤에 하는 행사였었는데 여기서 승효상 건축가 이름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늘 관심이 있었지만 평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요. 건축도깨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올해 가을에는 꼭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엘류 원독을 즐겨 들으시면서 건축도깨를 좋아하시고 서울의 건축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경험하시면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올해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님, 엘리님, 아버님 이야기도 유쾌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엘류 원독은 사랑입니다. 러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스윗해요. 네. 한국에는 오히려 이렇게 건축에 대한 관심이 글쎄요. 여기 뉴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느끼기에도. 네. 가끔 이렇게 댓글 보면은 이 엘류 원독 들으시는 분들의 그 건축적 지식이 되게 수준이 높죠? 네,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네. 내가 몇 년을 노력했는데. 지금 내 표정이 조금 되게 장난 아니지. 뉴욕 노가리를 통해서 내가 제 자만에 찬 그 몇 년을 노력했는데. 그 표정. 네. 좋겠다. 우리 6월 20일 날 슬립네스님이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들 모두 내용도 꽉 차고 재밌고 유익했어요. 뉴욕의 여름과 썸머 인턴십, 빈자의 건축과 원래와 엘리의 아버지 이야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저도 예전부터 승효상 건축가님에 관심이 있었는데 빈자의 건축에서 그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인상적이었네요. 앞으로도 세 분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승효상 건축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뭐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동기라고 그랬나요? 고등학교 동창. 예, 동창이어서 이게 이름은 들었는데 뭐 어떤 건축을 하시는지 잘 모르셨다가 그래도 이렇게 빈자의 건축이나 이런 건축 토끼를 통해서 알게 되셔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1호제에서 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러니까 1호제에다 우리 이 링크 우리 방송 링크를 한번 보내볼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진짜 엘리 나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네. 아인 피셔에게 그 엘리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있잖아. 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서스테너빌리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패션 워크 이런 거를 해서 보내주면은
내가 보기에는 엘리 계속 쭉쭉쭉쭉 보내줄 수 있을 것 못 같아. 알아듣는 못 게. 알아들어. 그리고 제가 욕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오너님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나 또 할 말 또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지. 이게 정말 돈 안 내고 선전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직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정말 왜 한국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옷인데 저희 회사 옷이. 그러니까. 당신 투서 한번 해라. 그리고 나 하고 만약에 하면은 진짜로 그 연결해가지고 내가 샵 마스터 해가지고 가가지고 샴마 해가지고 샴마 언니. 우리 동창들 쫙 불러가지고 한 번씩 딱 입소문 쫙 나게. 그냥 언니랑 나랑 하나 할까요? 아유, 그냥 이렇게 된 거. 나 그 있잖아, 연아 언니, 내 생일때 왔던 언니한테 그 얘기했다. 저번에 지나가다가 엘리가 잘 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 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엘리,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 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 우리끼리 막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냥 회사 다니라고 그래. 정신 번쩍 들게 해주시는 한마디네요. 그래서 내가, 오버하지 언니 말라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개고생. 브랜드 나서 샘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고 왜냐면 그 언니는 존스 뉴욕에서 일하다 나와서 자기 패브릭 회사를 차려서 운영했었으니까 그거 진짜 보통 일 아니라면서 조용히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예. 그래도 남성복은 어떻게 해줘? 남성복 그죠? 네, 그랬잖아. 틈새 시장이라니까 남성복이. 맞아요. 이게 은근히 틈새 시장이야. 그리고 우리 초코커피님. 초코카피님. 네.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건물들도 유심히 보게 되고 패션이야 원래 좋아해서 너무너무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원래님의 뉴욕 소식 들으면서 여름날 뉴욕에서 마룬5 라이브 듣는 행복한 상상하며 잠시 힐링도 하고요. 파더스데이 에피소드도 빵빵 터지면서 들었네요. 이런 고퀄리티 방송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초코커피님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퀄리티 방송이라고 하니까 너무 진짜 기분 좋죠. 네, 좋아요. 맞아요. 기분 정말 좋아요. 저희 방송하면서 맨날 우리도 뭔가 그냥 막말하고 웃기고 막 이래야 좀 또 순위도 올라가고 이러나 하는데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치? 늘 그냥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 이렇게 또 맞아. 얘기하는 게 낫지. 에헤이. 에헤이. 우리 자극적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그쵸? 못할 것 같은데. 가끔씩 자극적인 우리 게스트를 섭외하는 걸로. 네. 그냥 만족합시다. 우리 6월 25일 날, 고양이는 야옹야옹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아이디 9월 21일에서 이번에 고양이 2마리를 입양하며 아이디를 고양이는 야옹야옹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2마리여서 야옹야옹이구나. 도케님 수강 아이디 변경 요청드립니다. 바꿔주세요. 그동안 로망이었던 렉돌 2마리를 입양했는데 렉돌이 뭐죠? 나도 잘 몰라요. 종인가 본데요. 네. 개냥이인 건가 2마리가 들러붙어 있는 통에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좀 애교가 많은 고양이들인가 봐요. 그죠? 이번에 올리신 각자의 아버지 이야기는 너무 재밌고 좋았고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바라던 거였네요. 네, 그죠? 맞아요. 본인의 들으시는 청취자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어떤 분이셨나, 최근에는 기억이 어떤 게 있나 하고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옛날 어르신 같은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오며 아버지와 같은 성격과 사람으로는 자라지 말자 하고 서울로 대학에 와서 일부러 말도 천천히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한 번씩은 더 생각해보자 하고 무언가를 지우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사업을 하셨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뭔가 치열하셨고 살아남기 위해 거친 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었나 봅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의 거친 말에 상처도 받았고 싫어하기도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저도 30대 중후반이 되어보니 지금에서야 이해되고 무뎌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기름기 있는 반찬이나 국을 드시고 물을 한번 헹구어서 싱크대에 놓지 않으셔서 어머니께 혼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고향집에 가서 바라볼 때면 웃음만 날 뿐입니다. 상상되네요. 밥풀 붙어가지고 나중에 씻기 힘들거든. 한국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더워지고 습해질 것 같습니다. 제주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 겪게 될 여름인데 벌써부터 땀이 흐르는 것 같네요. 세 분 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주에 가셨군요. 왠지 느낌이 저랑 동갑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냥 느낌이? 네, 30살 중후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생일은 도깨씨랑 같고 나이는 엘리랑 같고 하하. 렉돌이 고양이 종이래요. 어떻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네. 눈이 파란 게 특징인. 어머 이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멋지게 생겼다. 고양이 개의 얼굴 마담이라는 별명이 있대. 근데 우리는 내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죠. 고양이를 못 키우거든요. 우리는. 저도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개만 키우는데 그래서 고양이는 잘 몰라요 우리가. 개는 좀 알아도. 근데 고양이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고양이 알러지가 여기 와서 생긴 거거든요. 미국에 와서. 나는 예전에 고양이도 키웠었어 한국에서. 근데 거의 들고양이지 들고양이. 쉽게 말해서 들고양인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밥 주면은 와가지고 밥 달라고 밥 때 되면 와가지고 야옹야옹 거리고. 그렇게 정붙이잖아요 고양이도. 장난 아니야. 애교 떨어요? 네, 애교 떠는 거랑 그 충성심이 웬만한 개 못지 않아요. 고양이도. 그렇구나. 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게. 그래서 뭐 고양이는 주인이 아니고 집사라고 부르는 데잖아. 집사 왔니? 뭐 이런 데잖아. 근데 이런 내가 키웠던 고양이들은 그 충성심이 장난 아니었어. 진돗개 못지 않았었어. 와, 그 정도로? 그래서 쥐 잡아가지고 보여주고 그런 거. 칭찬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 정말 렉돌이란 고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러게요. 네. 이쁘게 생겼네. 근데 아빠들은 이게 옛날 아빠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되게 서투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 그죠? 우리 도깨 씨도 애기 3명 건사하느라고. 그죠? 그러게요. 난 그래도 표현은 한다, 애들한테. 아들한테는 좀 안 하지. 딸들한테는 되게 눈에 정말 꿀이 흐르면서 막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둘째 업고 업고 다니시던데. 그니까. 근데 아들한테는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랑 동생이랑 거의 연년생이거든요. 1살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 아빠가 저를 대하는 거랑 아빠가 동생을 대하는 거랑은 살짝 달랐어요. 저한테는 조금 더 친근하게 부드럽게 대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동생한테는 좀 무뚝뚝하게 한 것 같아서 저와 아빠 사이가 되게 돈독하고 동생이랑은 돈독한데 그래도 늘 어떤 나만큼은 아니었던 그런 게 어렸을 때도 보였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확실히 아버지가 힘들 땐 아들 찾더라고요, 이제는. 네. 더 이제 몸도 약해지시고 이러니까. 그 동생도 대학교 때까지도 맨날 막 아빠가 뭐 문제 일으키고 좀 그러면 엄마랑 이제 뭐 싸우시고 그러면 입이 항상 뿔뚝 나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얘가 크고 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 동생 자체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자기는 아빠만큼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게 근데 나도 애들을 3명 이제 길러봐서 보니까 부모랑 자식 간에도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궁합이라고 그러죠. 그게 잘 맞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안 맞는 자식도 있고. 그리고 내 눈에 약간 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되게 정말 뭘 해도 귀여운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이렇게 되게 기특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관계의 색깔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와 만약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양육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아이와 이게 잘 안 맞는다 생각하면은 그 반대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고마워하고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한 우리 육아 토크. 네. 내가 그 원래 뉴욕 노가리의 첫 방송이 그 육아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때 거 들으면 되게 웃겨.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한번 할까요, 우리? 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 그 와인클럽 아줌마들 오면 다 주고. 게스트로. 그럼요. 그냥 끝이야, 끝. 끝. 자극의 끝이야. 자극의 끝. 네. 그리고 우리 6월 26일 날 올려주신 소소콜입니다.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렇게 올려주세요. 처형 잘 지내요? 왜? 소소쿨님이 처형. 너 얘기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Why not? 하지 마. 왜? 어때? 재밌잖아. 뭐 재밌어? 재미없어. 그냥 얘기하지 마. 할 거야, 씨. 그냥. 내 맴이야. 편집하는 사람 맴이야. 네, 우리 빈자의 건축에 대한 그 건축 독해 이후에 저 페이스북의 친구분이신 박귀호님이 남겨주신 답글이에요. 제가 팟빵에 글 남기고 싶어도 인증하는 게 힘들어서 이곳에 글 남겨봅니다.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러시아 건물들을 보면 좀 특이한 양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이 둥그런 게 꼭 이슬람 건축 양식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유럽으로 치는데 왜 이런 특이한 건축 양식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다음에 그 러시아 친구를 한번 초대를 할게요. 이거는 그런 거지.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하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유럽 사람한테 설명을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 전통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 그러니까는 그 종교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그 종교 건축의 영향을 받아서 그 러시아의 그런 형식이 생긴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지. 왜냐면은 러시아라는 곳이 사실 유럽에서도 안 껴주고 아시아에서도 안 껴주고 약간 좀 이렇게 따당하는 그런 나라잖아.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유럽 공동체에서 러시아 껴주나? 아니요. 안 껴주거든. 네. 그럼 아시아에서 껴주나? 아니요. 안 껴주잖아. 근데 유엔에서는 러시아가 있지. 그러니까 정식 통역하는 언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6가지 언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러시아어가? 네, 네. 왜냐면은 그게 소비에트 유니언이었다가 네.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가 되면서 나라들이 독립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 나라 수가 많아서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러시아는 그 언어 중에 그 트랜스레이트 해주는 언어 중에 하나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는 아닌데 그거를 통역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정부에서 통역사를 데리고 와야 된대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네, 아니고. 공식 언어가 아니래요. 그렇구나. 근데 저도 러시아에 갔었었는데 모스크바에 되게 삭막하거든요. 그냥 건축들도 되게 딱딱하고. 근데 정말 딱 그 궁전들만 크렘린 그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 궁전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성전 같은 것들도 약간 그런 딱딱하고 직각 형태의 일반 건물들은 그런 게 많은데 그거에 반해 완전 정반대로 그런 성전이나 이런 거 궁전들은 끝에 왜 이렇게 동글 이렇게 양파같이 생겼잖아요. 양파 모양. 양파 뒤집은 뿌리 난 것 같이 이렇게. 예, 그렇게 생겨서 저도.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소련 연방이 붕괴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친구 코워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러시아에서 왔다는 둥, 뭐 크로에이시아에서 왔다는 둥,
뭐 조지아에서 왔다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에 소련일 때 미국으로 온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인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정부 그 건축 관련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건축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봐서 얘기할 때까지 우리 박기호님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 기다리시고 뭐 그게 한 뭐 두 주가 될지 넉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답글을 올리셔야 그것도 네. 답변을 제가 해드립니다. 네. 안 하면은 기다리세요. 나도 안 할 거야. 삐질 거야. 이상 우리 답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애교도 부려보고 그랬습니다. This is 34th Street, Herald Square.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D, G, F, N, R, and W trains.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F34 Select Western. Connection is available to the PATH train. 축구들 보셨어요, 언니? 오늘 보셨어요? 오늘 나 못 봤어. 오늘은 못 오늘 봤는데. 대박이었는데. 오늘 16강 어디랑 어디? 어디라 했더라? 나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프랑스랑 프랑스하고 왜 아무 생각이 안 나지? 프랑스하고 어디랑 했지? 포르투갈랑 우루과이. 아니야? 프랑스랑 아르헨티나. 그래요? 말하지 마. 나 결과 알 것 같아. 아르헨티나 떨어졌어. 그죠? 진짜 근데 그건 너무 난 알아. 재밌게 보고 아, 그다음에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 네. 했는데 포르투갈 어떻게 했어요? 로날도 어. 허벅지가 말벅지지 말벅지. 와. 골 넣었어요? 나 나 그 경기는 안 볼 거고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경기는 너무 볼 거야. 재밌었어요. 그것도?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도? 근데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더 재밌었고. 네. 그렇구나. 그거 봐야겠다. 우루과이랑 그 포르투갈은 로날도 왜 바지를 그렇게 걷으시는지. 자꾸 걷어? 프리킥 찰 때 프리킥 걷거든. 짤 때 이렇게 페널티킥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걷어. 위까지 걷었는데. 좋다. 지금 청소하다가 뭐지? 벌떡 앉아서 봤네요. 그렇구나. 뭐니 해도 독일전이 최고였지. 그죠? 독일 한국 와 독일하고 정말 한국하고. 정말 끝까지 너무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정말로. 대역전사들 멋있었어. 네. 우리 이제 뉴욕은 야구 시즌이죠? 이제 시작하겠지. 네. 한여름엔 안 하거든. 좀 지나야 시작하니까. 올해는 야구 한번 보러 갑시다. 난 루니가 오면은 루니가 워싱턴에서 워싱턴 DC 팀에서 뛰거든 이제. 축구. 새 시즌. 그죠. 그러면 이제 루니 올 때 한번 봐야지. 뉴욕이랑 붙을 때.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했었어요. 이번에 축구 경기 보면서 같이 모여있던 친구들이랑 왜 미국은 월드컵에 안 나갈 거는 것인가. 요번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조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대륙별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은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다른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도 많고 그러긴 한데 아메리칸 풋볼 거기에 더 오히려 목을 매달지. 그다음에 야구, 농구 그런 거. 근데 축구는 의외로 전 세계에서 그 사커 클럽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요? 사커 클럽이 제일 대학마다요? 그러니까는 그게 프로가 됐든 아마추어가 됐든 그 클럽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유럽은 보통 풋볼 클럽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까지 가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클럽으로 운영이 되는데 미국이 뭐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축구를 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우대나 서포트도 되게 많잖아요. 좋으니까. 그래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나라인데 축구에 대해서만은 유독 아는 팀도 없고. 맞아요. 그게 되게 역사가 의외였어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짧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축구에 관심들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중국도 좀
긴장해야 되는 아시아에서는 중국도 좀 긴장해야 되는 나라이긴 한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그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월드컵 언젠가는 우승할 날이 올 것 같아 미국이. 그렇죠. 왜냐면은 남미에서 오는 선수들 다 여기 아메리칸 리그에서 미국 사커 리그에서 뛸 수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은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프리미어 리그랑 분데스리가 이런 데서 못 뛰는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 친구들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은퇴를 하거든. 베컴도 그랬고 이제 루니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앙리도 그랬고. 앙리까지도. 앙리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홍명보도 LA 갤럭시에서 있다가 여기서 은퇴를 했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한참 명성을 날리던 선수들이 미국 시장에 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프로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배우겠죠. 조심하고 긴장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축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심지어는 나도 했는데 뭐. 나도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소속도 아닌 한때는 소속이었으나. 네. 뉴저지에서요? 저는 뉴욕에 있었어요. 아, 뉴욕에 뉴욕.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 근황과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답글들 그리고 읽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의 이야기, 그리고 도쿄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Love.